지금도 숨 고르면서 운동을 마치셨죠. 심장은 조금 빨리 뛰지만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사고는 늘 이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몸의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돌고 산에도 오르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셨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 산을 오르내리는 것, 모든 게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 하셨던 거예요. 사실 70대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의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도 젊다고 느끼시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오해가 시작됩니다. 운동이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뛰어야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평생 해온 운동이니까 몸이 알아서 버틸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심장과 혈관, 관절은 2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몸에 가해지는 충격은 몇 배로 늘어나죠. 가장 큰 문제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후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려도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시죠. 무릎이 아파도 참고 계속하시고 숨이 턱까지 차도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모르고 하시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 괜히 마음에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상담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였는데 78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늘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만 빼고는 매일 아침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도셨고 집에 오면 숨이 좀 차도 오늘도 해냈다며 스스로를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하루 운동 루틴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성실하셨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죠. 공원까지 가는 10분 동안은 천천히 걸으시다가 공원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빠른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바퀴가 대략 800m 정도 되는 공원을 4바퀴씩 도셨으니까 매일 3km 이상을 걸으신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그대로 소파에 앉으셨죠. 평소에도 운동 후엔 좀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먼저 일어나셨을 분이 방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들어가 보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고 말수가 확 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깨달았습니다. 전날 운동이 몸에 좋았던 게 아니라 이미 몸이 보내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걸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골프를 30년 넘게 치셨던 분이었어요. 주 3회씩 골프장에 나가시고 연습장에서도 매일 100개씩 공을 치셨습니다. 본인도 자랑스러워 하셨죠.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멀리 공을 날린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허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파스를 붙이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외였던 건 박철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골프를 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나이가 들면서 스윙 자세가 점점 틀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받쳐줘서 문제가 없었지만 70대가 되면서 같은 동작도 척추에는 몇 배의 부담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 후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를 참고 넘기는 순간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두근거림,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아직은 내 얘기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일수록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조심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차리고 피해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정말 안전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위험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들이 특히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0대 이후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 6가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모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빠른 걷기와 조깅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70대 이후에 심장은 빠르게 뛰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0년간 추적 조사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지속한 그룹이 중강도 운동 그룹보다 심혈관 사고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운동 직후나 다음 날 새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72살 김영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날 때까지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셨죠.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부정맥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숨이 차서 말이 끊기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안전한 걷기 강도는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해요. 혼자 걸을 때는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이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산에서 내려오는 하산 운동입니다. 등산 자체는 좋지만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 무릎과 고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압력이 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연골이 얇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연골이 빠르게 마모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의 2023년 조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등산 관련 부상 중 70%가 하산 중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릎 부상이 가장 많았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요. 기분이 좋아질수록 사고는 더 쉽게 일어납니다. 정상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려올 때 방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77회 이상철님은 20년 동안 주말마다 등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산 중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갔어요. 그날은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다음 날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골 파열 진단을 받으셨죠. 하산할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하세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폭을 평소보다 짧게 하고 발가락부터 땅에 닿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세 번째는 찬물 샤워와 냉수 운동입니다. 더위를 식히려고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킵니다. 70대 이후의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찬물 관련 응급실 내원 환자 중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혈압 급상승이나 심장 부정맥이 원인이었어요. 시원함과 안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74살 박순자님은 무더운 여름날 운동 후에 찬물 샤워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다행히 가족이 즉시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냉수욕을 하고 싶으시면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세요. 물 온도도 갑자기 차갑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샤워할 때도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낮추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는 숨을 참으며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 때 힘을 주려고 숨을 참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힘을 쓰는 순간 숨을 참으면 혈압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정상인도 순간적으로 200을 넘어가는데 70대 이후엔 더 위험해져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5년간 연구 결과를 보면 고강도 근력 운동 중 발생한 심혈관 사고의 90%가 숨을 참는 동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게 욕심은 가장 빠른 사고 지름길입니다. 70살 최동식님의 경우를 보세요. 헬스장에서 벤치 프레스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소보다 5kg 더 무거운 무게에 도전하면서 힘을 주려고 숨을 오래 참았던 겁니다. 그 순간 혈압이 급상승했고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근력 운동할 때는 반드시 호흡을 유지하세요. 힘을 쓸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마시는 리듬을 지켜야 해요. 무게도 욕심내지 말고 15회 정도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쉬지 않고 오래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운동 자체는 좋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반신 혈류와 신경을 압박합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더 위험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1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는 70세 이상 남성의 38%에서 하부요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림은 운동 효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73살 김태호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전거를 타셨어요. 건강해지는 기분이 좋아서 중간에 쉬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몇 개월 후부터 다리가 자주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좌골신경이 압박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는 20분마다 한 번씩 내려서 몸을 풀어주세요. 안장 높이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고 쿠션이 좋은 안장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회전이 들어간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노년기 척추는 비틀림에 매우 취약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강도로 스윙하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요. 대한골프의학회의 2024년 연구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골퍼 중 45%가 척추 관련 통증을 경험했고 이 중 80%가 과도한 스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거리 욕심은 척추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76세 홍길동님은 골프를 40년간 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과 비슷한 거리를 내고 싶어 하셨죠. 스윙 속도를 높이려고 허리를 더 많이 비틀었는데 어느 날 스윙을 마치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척추압박 골절 진단을 받으셨어요. 골프를 치실 때는 스윙 속도보다 정확성에 집중하세요. 허리 회전도 무리하지 말고 어깨 회전 위주로 스윙하는 게 안전해요.
라운딩 전후로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건강해진 느낌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상쾌함이 위험 신호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런 감정적 판단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70대 이후 몸을 살리는 실천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운동 강도를 느낌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느낌으로만 운동 강도를 판단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위험 신호를 제대로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기준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숨이 차서 말이 끊기거나 문장을 완성하기 어렵다면 강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콧노래를 부르거나 혼잣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해요. 심박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최대 심박수의 6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해요. 7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50 정도니까 운동 중 심박수가 90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로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운동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몰아서 하는 운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같은 양의 운동이라도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분 걷기를 한 번에 하지 말고 10분씩 3번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가요.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서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잠에서 깬 직후엔 혈압이 불안정하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근력 운동을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서서 무거운 것을 들면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커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많이 있어요. 팔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아령을 들거나 밴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리 운동도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충분해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이 아픈 날의 운동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아요. 완전히 쉬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도 더 뻣뻣해집니다. 대신 운동 종류를 바꾸는 게 좋아요. 무릎이 아프면 걷기 대신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바꾸는 거죠. 통증을 참고 억지로 하는 운동은 노년기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운동 후 반응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어지럼증,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운동 후에는 약간의 피로감은 있어도 불편한 증상은 없어야 해요. 만약 운동 후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 운동 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줄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 전 컨디션 체크입니다. 그날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과감히 휴식을 선택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억지로 운동하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운동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제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어제와 비슷하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또 다른 질문은 운동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운동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운동 종목 선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새로운 운동보다는 익숙한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다만 강도나 방법은 나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에 맞춰 운동도 함께 변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70대 이후 운동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한계에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지속하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정반대예요. 무리하면 심장과 관절은 빠르게 닳아버리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몸을 이해하고 적절히 운동하면 운동 자체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신 분들과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의 차이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무리하게 운동하신 분들은 5년 후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몸에 맞게 적절히 운동하신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특히 심장 건강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강도 운동을 고집하신 분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신 분들은 오히려 심장이 더 건강해져요. 관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연골을 빠르게 손상시키지만 적절한 운동은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다음 운동부터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평소 걷기 속도의 절반으로 천천히 걸어보시고 숨이 편한지 말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안전한 운동 강도입니다. 두 번째, 운동 후 5분간은 반드시 앉아서 쉬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숨은 편한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5분이 사고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운동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간단하게라도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록해 보세요. 몇 주 후에 보면 본인에게 맞는 운동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70대 맞춤 하루 생존 운동 루틴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운동 시간대별로 체력 수준별로 세분화해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을 위한 새벽 운동 루틴, 오후에 시간이 나는 분들을 위한 점심 후 운동법, 저녁형 분들을 위한 저녁 운동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15분, 30분, 45분 버전으로 만들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걸렸던 운동이 하나라도 있다면 댓글에 그 운동 이름만 남겨주세요. 빠른 걷기, 등산, 골프, 자전거, 근력 운동, 냉수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예전의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는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